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과학TV입니다. 오늘은 생태계에 숨겨진 연결고리인 먹이사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최상위 포식자와 그 아래 생물들 간의 놀라운 관계를 통해 생태계의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또한 인간의 활동이 이 먹이사슬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생태계인지 미에서 빙엔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세요. 먹이사슬이란 무엇인가? 자연에 숨겨진 연결고리. 먹이사슬이란 무엇인가? 자연에 숨겨진 연결고리. 먹이사슬은 생태계 내에서 생물들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바로 먹이사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생물이 다른 생물을 먹고 그 생물이 또 다른 생물을 잡아먹으면서 서로의 생존을 이어가는 과정을 먹이사슬이라 부릅니다. 먹이사슬은 크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산자는 햇빛을 이용해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식물들입니다. 이들은 생태계의 기초를 이루며 모든 생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는 초식동물과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로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분해자는 죽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태계의 영양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각 생물들은 서로 의존하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만약 어떤 생물이 사라진다면 그 생물을 먹고 살아가는 다른 생물들도 영향을 받게 되죠. 예를 들어 특정 초식동물이 멸종하면 그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은 먹이가 없어져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식동물이 증가하게 되면 식물들이 파괴되거나 고갈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은 자연의 생명력이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먹이사슬은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에너지는 생산자에서 시작해 소비자를 거쳐 분해자로 전달되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일부는 열로 방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먹이사슬의 각 구성 요소는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먹이사슬은 단순한 먹고 먹히는 관계를 넘어 생태계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이해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 보다 나은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생태계의 균형, 어떻게 유지될까? 그 비밀을 파헤쳐보자. 생태계의 균형, 어떻게 유지될까? 그 비밀을 파헤쳐보자. 생태계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먹이사슬을 통해 유지됩니다. 먹이사슬은 각 생물이 다른 생물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로 최상위 포식자부터 가장 작은 미생물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생물들이 에너지를 얻고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생태계의 균형은 어떻게 유지될까요? 첫 번째로 자연의 법칙인 에너지 흐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양에서 시작된 에너지는 식물에 의해 광합성 과정을 통해 저장되고 이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에게 전달됩니다. 이후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로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생태계 내의 에너지가 순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생물체는 자신이 속한 생태계 내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할수록 서로를 지탱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식물의 수가 줄어들면 그 식물을 먹는 동물의 수 또한 감소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은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도 생태계의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홍수, 가뭄, 화재 등과 같은 자연재해는 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이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계절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생물들의 생태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법칙, 생물 다양성, 외부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생태계의 건강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상위 포식자와 아래 생물들,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놀라운 이야기들. 최상위 포식자와 아래 생물들,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놀라운 이야기들. 먹이사슬에서 최상위 포식자는 가장 강력한 생물입니다. 이들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아래 생물들의 개체 수를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사자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최상위 포식자로서 초식동물인 영양이나 얼룩말의 개체 수를 조절합니다. 이로 인해 풀밭이 과도하게 먹히지 않도록 하여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한편 최상위 포식자와 그 아래에 위치한 생물들 사이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늑대와 사슴의 관계를 살펴보면 늑대가 사슴을 사냥함으로써 사슴의 개체수가 조절됩니다. 이렇게 조절된 사슴 개체수는 식물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만약 늑대가 사라진다면 사슴의 개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이는 결국 식물의 고갈로 이어져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최상위 포식자들은 종종 생태계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대륙의 독수리는 그 지역의 생태계가 건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생물입니다. 독수리가 건강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그 지역의 먹이사슬이 안정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항상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나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최상위 포식자의 서식지가 줄어들거나 그들이 사냥하는 생물들의 개체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래 생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먹이사슬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최상위 포식자와 그 아래 생물들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활동이 먹이사슬에 미치는 영향. 우리의 선택이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까? 인간의 활동은 먹이사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연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농업 확장, 그리고 산업화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식지 파괴는 특정 종의 개체수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먹이사슬의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초식동물이 사라지면 그들을 먹고 사는 포식자의 생존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약과 비료는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이동하며 결국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수산물에 포함된 중금속은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또한 큰 문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 전반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많은 생물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되며 이는 먹이사슬의 복잡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생물 다양성이 줄어듦에 따라 생태계 서비스도 감소하게 되며 이는 결국 인류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생태계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한 소비를 선택하거나 친환경적인 재배 방법을 지지하는 것은 먹이사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 및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이 미래의 먹이사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선택에서 시작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선택이 내일의 생태계를 결정짓는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먹이사슬의 미래,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자. 우선 먹이사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환경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오염 등은 모두 생태계의 균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먹이사슬의 구조를 약화시키고 많은 생물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생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면 그 생물을 먹고 있는 최상위 포식자조차도 생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재활용을 실천하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이면 훨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과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생태계와 먹이 사슬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공유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전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이나 제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이나 해산물을 선택하면 먹이 사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변화도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해야 합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안이 제정되고 기업들이 환경을 고려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먹이 사슬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지속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여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번 영상에서 먹이 사슬의 중요성과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과학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